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우리 땅 인천 연평도에 포탄 170여 발을 퍼붓고 어느새 10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이 남한 영토에 직접 포격을 가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60년 만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컸는데요. 10년이 지나는 동안 연평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인천해양도서연구소 허선규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허선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10년 전에 정부는 그 연평도 포격 한 달 만인 2010년 12월에 그 서해 5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면서 그 서해 5도 종합발전 계획을 만들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 계획 마지막 해인 올해 말까지 그 사업비 집행률이 40%에 불과하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많았고요. 네. 또 서해 5도서에 정부가 관심이 없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40%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군부대 시설이나 뭐 주민들 정주 여건에 상관이 없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전혀 뭐 군부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해경 부두를 만들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기 서해오도 종합발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비라고 내놨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뭐 40%를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 정부에서는 지난 10년의 사업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그 지난 7월에 국무총리실이 직접 그 서해 5도 종합발전 계획 5년 연장안을 내놨는데, 자, 5년 연장안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10년간 종합발전 계획을 내어놨을 때 사실은 실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민자 유치를 해서 뭐 관광단지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뭐 골프장을 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민자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서해 5도서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도 포함해서 10년 동안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빼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정지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다시 이제 추렸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좀 줄었긴 했지만 사실 민간 사업비가 빠지면서 정부 사업비가 좀 늘었죠. 한 958억 정도 늘었죠. 민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대충? 민간 사업비가 그러니까 뭐 정확한 액수까지는 지금은 뭐 정확하게 말씀 못 해주신다고 해도 지금 민간 사업 쪽으로는 뭐 비중이 이렇게 크지는 않나 봐요. 민자가 2,400억 정도 돼요. 2,400억 정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다시 5년 더 연장을 해가지고 좀 뭔가 그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실천이 중요하지. 사실은 실천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지난 10년간 종합발전 계획처럼 실천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거기에다 반영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다시 또 이제 주민들을 우롱하는 일이고요. 2,400억 정도의 액수가 책정이 돼 있는데 실천이 안 된다라는 것은 2,400억 뭐 몇천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민자 유치를 해서 2,400억 했던 거는 이제 빼버리고요, 이번에. 그 다음에 국비를 이제 958억을 더 증액을 하고 해서 5,557억 정도를 이제 5년 동안 사업비로 책정하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지방비도 좀 있기 때문에 지방비도 한 2,60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5년 동안 사업비로 하면서 지난 10년간 했던 사업들에서 주민들이 호응하는 사업들, 주민들한테 정주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들은 다시 그냥 계속하고, 그 다음에 올해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이제 주민들이 눈여겨보는 게 병원선을 건조를 해주겠다. 병원선? 서해오도서에 의료시설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육지에서 살면은 살 수 있는 병이나 뭐 교통사고도 사실 섬에서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아니죠, 대표님. 지금도 병원선이 없어요? 서해 5도에? 병원선이 있긴 한데
옹진군 전체를 커버하는 병원선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노후돼 갖고 굉장히 느리고 그 안에 의료 장비들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죠. 옛날 거니까. 아니, 그런 걸 좀 먼저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주 여건에 가장 지금 이제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빨리 실천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뒤로 미뤄져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백령도에서 아주 젊은 그 부모가 젊은 애엄마가 교통사고로 백령도에 죽었거든요. 아이고. 그 26인가? 그게 먹은 부인의 군인 가족인데. 근데 병원이 없어가지고. 예, 병원에서 충분히 60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인천까지 나오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그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뭐가 우선인지 이런 것들 좀 정부가 잘 판단해서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서해 5도 하면은 저희 방송에서도 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북의 위협도 있고 하지만 또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때문에 또 난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참 여러 가지로 이 서해 5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 저 마지막으로 연평도 포격 10년이 된 이 시점에서 좀 우리 허성규 대표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서해 5도소의 그 중국 어선들 때문에 평화운동본부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지금 10년간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이의 제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안한 거는 남북 간이 평화롭게 공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NLL 지역에다가 평화지대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NLL 상의 이런 교류까지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해상 팟이죠. 거기서 이제 물건을 받고 우리가 이제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중국 어선들이 거기 들어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하고 교류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고 그래야 북한도 사실은 NLL 상에서 서로 평화 지역을 구축하고 남북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서해 5도서 어민들도 평화롭게 좀 더 안정적으로 거기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뭐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되게 많은 지금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 허성규 대표님하고는 서해 5도 관련해서는 좀 계속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해양도서연구소 허성규 대표였습니다.